이제 오늘은 최근에 5G 섹터 내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좀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어쩌면 이제는 약간 긴 터널을 뚫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두고 벌어지는 이 5G 섹터 이슈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5G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본 기사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올해 여름에 버라이즌이 삼성전자가 아닌 이 에릭슨과 5G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기사들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이제 AT&T이긴 하지만은 이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그 수주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렇게 망할 것처럼 많이 써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명분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버라이즌과 에릭슨의 계약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건 엄청나게 악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새로운 계약도 아닙니다.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시면 약간 이제 삼성한테 이 엄청난 악재인 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계약 공시는 이 작년부터 이어온 가격 협상의 결과가 최근에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계약했던 이 계약 내용이 이제 이번에는 에릭슨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에릭슨과 삼성 둘 다 모두 이 버라이즌의 5G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에릭슨이 계약한 내용에 보면 여기 이렇게 또 잘 소제목으로 나와 있지만은 뭐 C밴드 그리고 또 밀리미터파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에릭슨이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건 아니고 이미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계약건만 보고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삼성이 가져와야 되는 물량을 에릭슨한테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버라이즌과 관련된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여기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본문 내용에도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화된 랜 장비 수천 대가 납품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대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릭슨은 이제 에릭슨 나름대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게 다 물량을 몰아준 게 아니고 이 삼성이랑 에릭슨에게 물량을 나눠준 건데, 이제 그 계약이 삼성은 작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에릭슨은 이제 올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물량을 삼성이 다 가져왔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물량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공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이슈가 있었죠. 일단 이제 기대가 컸던 주파수 경매권은 내년 1분기로 좀 연기가 되면서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 삼성전자가 인도에다가 통신 장비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제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현재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뭐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투심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 삼성이 이런 결정을 처리한 배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주류 의견으로 좀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인도 최대 통신사인 이 지오에다가 이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업계 1위에다가 업계 1위가 우리 제품을 쓰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뭐 공장까지 지어주면서 이제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이 지오는 우리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이 그 저변에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인도 이슈를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투자를 철회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이슈 이후에 또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영국의 이제 버전 미디어 O2라는 대형 통신사랑 뭐 4G, 5G 시연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인데, 아직 뭐 이렇게 수주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할 거란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제 4G나 5G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2G랑 이제 3G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가 뭐 2G나 3G는 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상호 운영성을 좀 성공적으로 해서 좋게 검증을 받게 되면, 지난달 6월에 이제 그 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은 지난 6월에 보다폰 계약처럼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이 보다폰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현재 뭐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3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세계 통신사 중에서 이 가입자 순위도 세계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통신사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슈를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럽 기업들을 좀 밀어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에릭슨이랑 노키아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뭐 화웨이가 좀 배제된다고 한들 좀 이런 물량을 삼성이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했지만은, 이제 그도 그럴 게 현재 그 영국의 대부분의 통신사는 이미 에릭슨이랑 노키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상관관계를 약간 무너뜨리고 이제 보다폰이 삼성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오픈랜 기술이었습니다. 이 오픈랜이라는 거는 약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장비 사이사이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표준화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부품은 꼭 순정을 써야 되지만, 이제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제조사의 부품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랜 서비스가 되면 이제 5G 장비 안에서도 이 안테나 모듈은 뭐 삼성 걸 쓰고, 뭐 다른 장비는 노키아 걸 쓰고, 뭐 또 다른 장비는 그 에릭슨 같이 이렇게 꼭 그 제조사가 아니어도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꼭 그 대기업이 아니라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특정 부품의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통신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회사의 장비를 한번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면 그 회사 제품만 계속 주구장창 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나온 게 바로 이 오픈랜 기술이죠. 그리고 이 오픈랜 기술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룹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은 오픈랜 말고도 이제 V랜이라고 해서 이 기술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뭐 이건 이제 다 그 뒤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전략이 이제 이번에 보다폰에게 이제 먹힌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2차 전지의 방향성이 전고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맞춰서 마찬가지로 현재 5G 방향성 중에 하나도 이 오픈랜 기술의 도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오픈랜 기술을 기반으로 영국 그리고 또 유럽 전역에 더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면에서 단연 선두 기업인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기대감이 없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따내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 미국의 DC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또 한국에 방문해서 삼성전자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사의 말미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도 방문을 했다고 하면서 뭐 이번에도 뭐 V랜, O랜 같은 이제 오픈랜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술 협력을 논의했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장비 제조사는 유비쿼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그 5G 솔루션에 보면 유비쿼스 제품 사진이 처음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 달 7일에 그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 뭐 5G 시설망 백서 같은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은색 장비가 이건 이제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 탑재된 장비인데, 이게 그동안 이제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비쿼스의 장비거든요. 이거랑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장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기사의 내용처럼 그 내년 1분기부터 일본의 첫 5G V랜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고,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유비쿼스의 장비가 같이 콜라보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G 섹터가 올라올 때 특히 이제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없던 매출이 올라오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못하고 있지만 몇몇 건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원래 가져가야 하는 그 수주를 뺏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전혀 기대감이 없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 VLAN이랑 이제 오픈랜 기술을 앞세워서 조금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결국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꽤나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5G를 건너뛰고 뭐 6G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그 독일의 교육 디지털화가 좀 덜이다는 걸 비판하는 기사인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독일이 이제 현재 그 학교에서 이 디지털화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산은 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한국의 홈스쿨링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자녀 혼자 집에 남아서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마는, 어찌됐든 이제 원격으로 수업하는 그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턴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 원격 수업 이 시스템이 잘 안착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번에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의 우월성에 크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차 산업시대다,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어떤 신박한 인터넷 활용처들도 중요하지만은 조만간 결국에는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원격 수업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뭐 원격 근무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네트워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5G 이슈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